예, 앞에서 우리 박규락 교수님하고 신원식 장군께서 발표한 내용과 전적으로 100%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제가 이제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 확장 억제든 뭐 전술 핵이든 핵우산이든 다 좋고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아무리 좋은 무기를 미국 본토에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확장 억제이든 뭐 전술핵이든 핵우산으로 보여준다 한들 그 약속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신뢰관계가 딱 쌓여져야 되는데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고 반 이상이 무너졌다. 예를 들자면 이 신뢰 의기는 한국 정부가 먼저 제공을 했고 바로 미국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 정부가 무너뜨린 것은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뿌리인 여기에는 다행히 우리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님이 나와 계신데 나중에 이제 더 좋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뿌리는 앞으로도 북한이 있는 한 그리고 북한이 통전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이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미 동맹의 뿌리를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민족 공존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미 동맹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니까 결국 트럼프가 이제 그것을 올라탔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가치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그런 동맹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치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의 가치가 지금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의 아파트 전셋값에 비교되고 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신뢰의기, 가치의 무시는 결국 한미동맹이 지금 이미 깨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깨지는 신뢰 붕괴가 일어났는데 과연 핵 확장 억제인지 그다음에 무슨 뭐 핵우산인지 이러한 미국의 약속이 이행될 것이냐. 더군다나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비핵화 협상은 제가 보기에는 100% 안 되는데요. 김정은이가 지금 핵 버튼을 책상 위에 가지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고 그런 판국에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안보 정책을 만약에 수립하고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김정은이는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우리의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약속한 그런 핵 보장 정책을 쓰겠느냐? 절대 안 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쓰고 있어요. 이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절대 동맹이든 뭐든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냉전 체제 하에서부터 만들어왔던 모든 군사적인 비군사적인 국제 조약을 다 깨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한미 동맹은 지금 깨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신고립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약속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즉각 제재를 단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보리 얼마 전에 개최됐는데 그게 미국에서 개최한 게 아니고요. 영국과 독일과 불란서가 요구해서 개최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안보리가 아무리 실패해도요. 안보리 이름으로 의장 성명이나 언론 보도 발표문은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안보리 언론 공동 발표문 또는 의장 성명도 못 나오고요. 독일, 불란서, 영국 세 나라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의 약속이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김정은이가 핵전쟁을 일으켰을 경우에 핵무장으로 아니면 핵우산으로 우리 한국을 보호해 주겠느냐? 저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신고립주의 경향하고 맞물려 있고 미국 내 여론도 이러한 신고립주의 서울에 있는 미국 시민과 미국 군인들이 다칠까 봐 가지고요. 미리 소개 정책을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정책 기조의 근본 전환이 전제된 다음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차이점은 바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전술핵 문제가 아니고요. 전술핵은 두 다음이고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골간을 뿌리채 다 정상화시키지 않는 한 아무리 전술핵 약속 받아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게 있는데 당연히 저는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확산 억제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절대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확산시키느냐 비확산시키느냐는 핵을 소유하고 있는 그 국가가 늘어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죠. 그것이 장소가 달라진다 해서 핵 확산 정책에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전술핵이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절대 핵 가지고 있는 한국이 핵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다 갖다 놓는다 해서 핵 확산 정책에 반한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일부 전문가나 학자들의 의견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치면 이 보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만약에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 한국에다 갖다 놓으면 바로 북한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갖다 놓은 전술핵이 핵을 억제하는 데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만약에 그러면 F-35 스텔스 전투기가 청주공항에 있는데 청주공항에 갖다 놓지 않고 어디 제주도에 갖다 놔야 되나요? 아니면 괌에다가 갖다 놔야 되나요? 이거는 군사 전략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 지금은 완전히 공개된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한 2%에서 3%를 빼놓으면요, 군사 기밀까지 전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전술 핵무기가 우리 한국에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북한의 공격이 되기 때문에 안 갖다 놓는다, 반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술핵이 우리 땅에 있어야 됩니다. 왜?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는 지금 자기 땅에 지금 핵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은 오로지 핵으로만 막을 수가 있어요. 핵 이외에는 절대 다른 걸로 못 막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핵 전쟁을 벌였는데 그 당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일본이 당한 것은 핵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럼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못된 독재주의 국가인데 이런 독재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땅에 핵을 갖다 놔야만이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